네, 오늘은 고용 데이터 살펴보겠습니다. BLS 고용 보고서 보시면 7월달 논팜 일자리가 73,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컨센이 106,000명이었는데 크게 하회를 한 것이죠. 10만 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용 둔화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기준선이다, 심리적 기준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10만 명을 크게 하회해서 73,000명으로 집계가 됐고, 그럼에도 실업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배경은 사실상 실업률 계산은 가구 대상 조사 데이터로 집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고용 데이터에서 가장 이슈로 삼았던 부분은 결국에는 지난 데이터의 하향이죠. 6월달 데이터가 14만 7천에서 14,000으로 무려 13만 3천 건이나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데이터도 14만 4천에서 19,000으로 12만 5천 건이나 줄었고요. 사실상 이 정도 데이터의 변화를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집계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이런 흐름 자체는 제가 비단 이번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늘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고용 데이터의 가장 헤드라인이고 공식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BLS, 이 데이터인데 이거의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할 정도로 개정이 많이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QCW 벤치마크 추정치를 조정해서 살펴보는 것과 비교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흐름 가운데 나타났던 이번 큰 폭의 조정은 사실상 많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데이터라면 첫 번째 발표되는 데이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73,000명이라는 증가분은 사실상 지금 전체 일자리 평균이 5만 건 정도이거든요. 이 얘기는 노동 공급과 수요가 이미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차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민자가 추방을 당하거나 늘어나지가 않고 어찌됐든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 노동 공급이 크게 늘었던 이유는 이 이민자의 역할이 컸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 이제 구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노동 수요가 맞물려서 균형치를 이루고 있다. 결국에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 일자리 수가 5만 명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7만 3천 건으로 집계된 이 데이터도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긴 한데 큰 의미가 없는 이유 자체가 이런 부분은 실업률을 계산하는 계산식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거고, 실제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펀더멘털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자의 증가 추세 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7월달 723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달 대비 더 증가가 됐죠.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BLS 고용 데이터 말고 지난달, 전전달까지만 하더라도 고용 데이터의 예상치가 상회를 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했던 얘기가 고용시장의 펀더멘털은 약화되고 있다, 이게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민간 고용의 흐름이 저조했고요. 그리고 고용 수요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 입장에서 채용하려는 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낮아지게 되는 흐름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또다시 낮아졌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게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에는 계산되지 않지만 일자리를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결국 구직 단념자라든지 연구실업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증가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업률의 낮은 구간에서도 충분히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업률 자체를 보면 4.24%입니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사실 최고치 부분이고, 팬데믹을 빼고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이번 7월달 실업률의 특징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계산된 실업률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업률이 4.24로 나와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업률 계산이 나온 특이점으로는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속 경제활동 인구로 남아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겠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고용률 상황에서도 4.4, 4.5, 심지어는 4.7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대략적인 계산, 약식 계산을 해서 살펴보면 실업률이 4.5가 된다고 봤을 때 논팜 일자리가 3만에서 5만 정도로 집계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0명 이하, 제로나 10,000명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실업률이 4.7까지 오르는 그런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서 대략적인 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BLS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린 1부, 2부, 3부, 4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스킵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더 BLS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4개의 영상, 제가 분류를 해서 올린 영상들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치솟지 않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논팜 일자리가 7만 3천 건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략적인 감을 놓고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민자를 빼고 어느 정도 11만 건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렇게 봤고요.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까지 은퇴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놓고 보면 5만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균형이 깨지고 노동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 대상으로 조사가 되는 논팜 헤드라인 일자리가 7만 3천이 나왔는데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는 0.97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 MOM은 0.05입니다. 보시면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고용시장의 지금 흐름은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보시게 되면 증가율이 둔화되는 방향, 심지어 MOM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직전에 위치를 했습니다. 과거 흐름 보시면 논팜 일자리가 증가율 변화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IT 버블 당시 직전에는 2%를 상회할 정도의 증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0.97 위치가 여기고요. 네, 그리고 가구 대상 조사 흐름인데요. 실업률이 계산되는 데이터는 이 가구 대상 조사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26만 건이 줄었고요. 직전 달 대비 더 줄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었습니다. 62.2. 그리고 고용률도 줄었죠. 따라서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실업률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지금 4.2,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0.1%포인트밖에 아니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의 전체 흐름 보시면 여기서 계속 둔화되는 몸, 이게 증가되는 흐름은 이게 실제 늘어난 게 아니고 1월 달에 QCW 인구 추정치가 반영이 되면서 레벨이 달라졌다. 이 BLS 인구 통계는 과거 데이터를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이 완만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구 조사 대상 흐름 중 굵직한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흐름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정 기간 정체 횡보세를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침체 상태로 이어졌죠.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 1.17, 직전달 1.37에서 더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기업 대상 조사와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 이렇게 간극이 벌어졌었는데 QCW 인구 추정치 조정으로 인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MOM 변화 보시게 되면 이번 달 마이너스 0.16% 감소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더 깊어지고 있죠. 사실상 가구 대상 조사는 감소세로 전환이 돼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동평균
평균 변동성을 제고해서 살펴보더라도 마이너스 0.18% 감소입니다. 어느 정도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뚜렷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 감소세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7월달 일자리 감소는 정규직이 주도를 했고 투잡 쓰리잡이 이렇게 크게 줄면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은 전형적인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죠.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이고 7월달 0.88% 직전달 1.5에 비해서 더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월 대비 풀타임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투잡 쓰리잡은 어느 정도 직전달 대비 줄긴 했으나 흐름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 자체가 좀 반대 방향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 흐름도 증가 추세죠. 장기 추세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임시직 고용 추이 보시면 줄어드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실업률과 역외관계죠. 7월달도 마찬가지로 YY-2.8% 감소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울기가 달라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YY를 해석할 때 이런 기저의 효과에 따른 반등을 실제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으로 예측이 되니까 전체 흐름하고 특히 이제 MOM 변화하고 같이 보시면 이런 YY 기저 효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은 뚜렷하게 회복됐다라기보다는 마이너스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일자리 감소의 특징이 나타났던 정규직이 줄고 임시직이 증가하지만 사실 세부 업종의 일자리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이런 패턴이 과거 경기 침체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7월달 샤메 법칙은 0.12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10개월 연속해서 해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샤메 법칙에 부합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 중 해고의 비중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증가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죠. 다만 이 기울기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Y 변화로 봤을 때 안전됐던 구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번 7월달에 나타났습니다. 7월달 YY 흐름은 마이너스 3.94%로 직전달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권역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번 달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너스로 있다가 이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전이 돼서 리세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모습은 반전이 돼서 유지가 되다가 재차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가 유지 중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기저효과에 따른 변화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면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재차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상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기간의 평균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4주로 집계가 됐고 중앙값으로 보더라도 10주로 나왔습니다. 뭐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고가 늘진 않았지만 채용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업이 되면 빠르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실업률의 이런 변화가 사실상 경기 침체 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극이 짧았을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주기가 벌어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도 경기 침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좀 세부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영상들 보시고 거기서 또 추가되는 영상 몇 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흐름이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영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고일 보시면 이번 달 62.2 흐름 보시면 22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실업률을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참고일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이 63.3인데 이 정도 수준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도 실업률이 확연하게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업률의 계산식을 좀 이해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가 20만 건 늘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23만 9천이 늘었다. 경제활동이 4만 건 정도가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25에서 54세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83.4%입니다. 이 정도 위치는 공인은 2월 최고치까지 높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해당 연령층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만 YY 변화로 따로 살펴보면 7월달 마이너스 0.61%입니다.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직전달 0에서 더 줄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낮다라는 거 이것만 놓고 실업률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괜찮다라고 설명하면 상당히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더 나아가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실제 실업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죠. 7월달 비경제활동 인구의 흐름 보시면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죠. 지금 22년 흐름부터 보게 되면 정치 행보되는 구간을 넘어서서 뚜렷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율로 보더라도 3.1% 증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경제활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나타난 실업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면 비경제활동 중 잠재 취업자 여전히 증가 추세죠. 마찬가지 YY도 10%로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고 구직 단년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변동성이 커져서 불확실성이 증가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 실업자도 흐름 보시면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죠. YY 변화도 11.59%고요. 전체 흐름 보시면 이 위치인데 모두 경기 침체 직전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해서 반전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집계된 실업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장기 실업자죠. 6개월 이상의 실업자의 증가 추세 최근의 흐름 보시면 가파르게 늘어났죠.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 일시적 조정 구간은 있었지만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아래 YY 흐름 보시면 18.34%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반전된 위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원함, 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부분도 지난달 대비 10만 건 정도 줄긴 했으나 여전히 뚜렷하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었죠. 23년 3월 이때 이후에 56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난 위치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제 근무하는 노동자 추이인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인 실업률 시스는 7.9%로 지지난달 대비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상승세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 YY 3.9, MOM 0.3 증가하고요. 주간 평균 근로시간도 전년비 0.3, MOM 0.3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전월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호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7월 BLS 고용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 데이터가 개정이 되면서 고용시장 펀더멘털이 약화된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특이점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또다시 낮아졌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직 단념자라든지 연구실업자 등의 증가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진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집계된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이탈하면서 나타난 그런 효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